자, 원두 마시기 전에 간단한 장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핸드 드립하기 전에요. 자, 드리퍼예요. 그 다음에 여가지. 자,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리오에서 나는 드리퍼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노 짝퉁이라고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뭐 저렴해서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죠. 고노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나겠죠. 좀 더 이제 고가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리브가 달라요. 리브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커피 추출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드리퍼죠. 그러니까 많이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멜리타라는 드리퍼죠. 안에 이제 구멍이 이제 지저분해서 그런데, 자, 안에 구멍이 한 개예요. 추출구가 한 개다 보니까 그 커피를 내릴 때 굉장히 바디감 있는, 그러니까 추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디감 있는 커피를 내릴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 칼리타의 3구 드리퍼예요. 구멍이 3개짜리. 자, 3개짜리 드리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안 써요. 가끔씩 해서 내리면 맛있긴 한데 그냥 뭐 여가지 접는 거 귀찮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할 때 아무래도 약간 손이 좀 가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리오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추출되는 방식의 원두를 좋아해요. 원두 커피를요.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이제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산미 있는 커피를 좀 즐겨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리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잘 안 써가지고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칼리타 세라믹 드리퍼인데 얘는 이제 3, 4인용, 그러니까 좀 여러 사람용 커피를 낼 때 쓰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3구짜리 드립 추출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약간 얘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뭐가 있냐면요. 커피를 내릴 때 얘는 추출 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 칼리타 세라믹 요 드리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출되는 속도가 얘보다는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커피 내릴 때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실 커피 인도네시아 만델링. 이 만델링 같은 경우는 약간 다크 초콜릿 맛, 그리고 약간 호두가 갖고 있는 약간 호두나 곡물에서 나는 약간 그런 고소한 맛. 자, 다크 초콜릿이면 되게 쌉쌀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쌉쌀의 한 맛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단맛도 은근히 강해요. 그리고 바디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자, 원두 커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출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하느냐, 커피를 어떻게 분쇄하느냐, 그러니까 분쇄한다라는 거는 이게 뭐 약간 참깨 정도 크기를 분쇄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곱게 분쇄하느냐, 아니면 참깨보다 좀 더 크게 분쇄하느냐, 네, 물의 온도를 이제 몇 도로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두를 좀 더 곱게 분쇄했어요. 원두를 곱게 분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드립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보통 이제 분쇄기를 나도 전동 분쇄기 사고 싶어. 핸드드립 하기 위해서 이 수동 분쇄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저도 그랬죠. 혼자 마실 때는 그냥 핸드밀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하게요.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뭐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한다든지 원두 분쇄할 때, 그러니까 분쇄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운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분쇄하는 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도 결국에는 저 바라짝 마에스트로라는 그 전동 분쇄기를 하나 또 구비를 하고, 그 기존에 쓰던 이제 제 그 포스트에 올려놨던 그 수동 핸드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상용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쓰려고 그냥 따로 그냥 한쪽에다가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물 가져올게요. 자, 일단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
보통 이제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보통 한 90,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온도가 끓는 시점이니까 한 99도가 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알고 있으면요, 보통 온도를 모를 때는 포트에다가 물을 따라요. 따르고 나서 이 온도를 보겠죠. 온도를 체크하면서 너무 뜨거운데 내가 드립할 온도보다 너무 뜨거워. 그럴 때는 이 포트에 있는 물을 서버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따라줘서 온도를 식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따라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온도 체크를 하죠, 보통. 근데 어차피 온도를 아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여기에다 따라서 여기 따라가지고 바로 포트에 부어서 그냥 온도 체크만 하고 드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기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좀 더 빨라지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93도 정도 나와요. 그죠? 93도. 자, 왜 93도냐? 그러니까 원두마다 그 물의 온도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두의 보관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같은 경우는 주문한 지가 이제 3주가 좀 넘었어요. 보관한 지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두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런 밀폐 용기가 집에 있으시다면은 없으면 하나 구매할 수도 있고, 얼마 안 해요. 한 3,000원, 4,000원 안쪽 할 거예요.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 소량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2번씩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가스만 좀 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가스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먼저 내가 먹어야 될 원두만 까서 오픈을 해서 커피를 내려 드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병에 보관되어 있는 커피 원두는 공기와 접촉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선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뭐 한 3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관했다가 커피를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사람들이 그런 원두를 주문해가지고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좀 저렴한 데서 좀 많이 사다 놓고 보관해서 보관하시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보관 안 하면요, 원두가 산패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한 1, 2주, 한 2주만 돼도 막 이렇게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용기를 나눠서 보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드립할 때 보면 거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얘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오래돼가지고요. 그건 처음에 원두가 신선할 때 그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가스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보글보글 이렇게 해서 이쁜 모양으로 빵처럼 올라오죠. 그거는 원두가 신선할 때. 근데 신선한 원두가 무조건 다 맛있진 않다라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자, 이제 커피를 이제 살짝 적셔줄 거예요. 보통 커피가 젓는 양이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분쇄한 커피 원두가 지금 24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4g에 2배를 머금어요. 그러니까 48g 정도의 물을 머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처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적실 때 밑에 뭐 원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뭐 응축을 못한다, 그래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얼마만큼 편하게 커피를 즐기느냐지,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나는 이런 식으로 드립을 해야 되고 뭐 얼마든지가 고가의 장비를 가져야 돼,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맛있게 내가 커피를 잘 먹는 게 그러니까 홈 드립을 할 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아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통 이제 뜸들이기 할 때도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초시계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어느 정도 오늘 커피를 어떤 식으로 드립하냐에 따라서 약간 뜸들인 시간을 좀 길게도 했다 짧게도 했다가 그날 그 커피 마시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바꾸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약간 좀 더 약간 굉장히 좀 가늘게 갈았다 그랬잖아요. 분쇄 농도를요. 자, 드립을 할 때 자, 요런 형태로 지금 드립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돌리잖아요. 시작부터. 근데 약간 하료 드리퍼를 이용해서 초반에 약간 이런 형태로 추출을 하게 되면요. 이 원두가 갖고 있는 가장 맛있는 맛들이 초반에 많이 빠져나와요. 가장 처음에 나는 맛이 뭐 단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열대 과일 맛이 난다거나 뭐 이런 맛들이 보통 초기 추출에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온 텁텁한 맛보다 오늘은 약간 초반에 나오는 이런 맛을 즐기기 위해서 드립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뭐 가끔 뭐 좋은 드리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점 드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드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바리스타는 아니고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커피를 맛있게 내리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원두는 살짝 돌려서 자, 이렇게 해도요 추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하리오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를 뭐 3번 뭐 4번에 나눠서 드립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돌려서 지금 드립을 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 원두는 딱 이 상태로 마실 거예요. 좋네요. 약간 적당히 바디감도 있고 뭐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살짝의 산미도 느껴져요. 뭐 인도네시아 만델링이 산미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 만델링도 드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산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달한 맛도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립한 커피 가장 좋은 게요. 그냥 책상에다 이런 머그컵에다가 커피 내려놓고서 그냥 한참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커피가 굉장히 식을수록 더 맛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어떤 날은 뭐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밖에서 일 보고서는 뭐 3, 4시간 뒤에서 커피를 작게 식은 커피를 먹었는데 뜨거울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져가지고 역시 핸드드립 커피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더 진하게 내릴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양이 뭐 출렁출렁거리긴 하는데요. 지금 뭐 한 250ml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한 250ml 정도 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번에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핸드드립 커피는 이런 식으로 물을 따라가지고 뭐 나한테 맞는 정도의 그런 농도를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